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스페셜 특강 5분 특강이죠. 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절차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 법령상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상 포상금제가 있는데 꼭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고발 대상과 지급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물론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1번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 됐으니까 X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럼 1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았죠? 등록관청에 냅니다. 그럼 2번, 포상금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내 지급해야 된다. 지급 결정일부터 1월. 맞죠? 그래서 맞고요. 3번,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을 한다. 맞죠? 다음에 4번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죠? 100분의 50을 지급한다가 아니에요.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그럼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 2건이 나오면 최초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균분 지급한다. 틀렸죠? 그럼 최초가 나와야 된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죠. 정답 몇 번? 예,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한 설명도 틀린 것은? 역시 협회에 대해서 꾸준히 출제하고 있고 협회 설립 절차와 조직, 공제사업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 됐어요. X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럼 1번, 협회 설립 창립총회는 개업공사가 600인 이상 출석해야 되고 창립총회 600인, 맞죠? 여기까지.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맞고 광역시 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개업공사가 출석해야 된다. 맞았네요. 600, 120. 창립총회는 600, 120. 그러면 그 정관 작성 발기인 수는 300명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300, 600, 120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2번입니다.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럼 맞습니다. 이게 키워드고요. 다음 3번. 협회가 그 지부를 설치한 때가 맞죠. 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죠. 그래 3번 틀렸습니다.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은 지부나 지회를 포함하여 감독은 모든 감독권을 누가 행사한다? 국토부 장관이 행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속 공무원을 보내서 조사검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 명령을 지부지회에다가 직접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다음에 5번 갑니다. 협회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이죠. 1번, 개업공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죠? 취소 시에는 청문. 근데 언제나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망, 해산 후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의 권한은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만 있다. 맞죠? 그래서 자격 취소와 정지의 권한은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만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교부 시도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무소나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10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 많이 틀렸죠? 이게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죠. 취소 시에만 반납한다. 며칠? 7일. 7일 내에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이게 정답 이제 3번이 됐는데 그럼 취소 시에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예,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할 경우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죠? 정지 시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맞고.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자, 이 지문 암기하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사유 발생이 떴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어가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뒤에 몇 년 나와야 된다? 3년이 나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 제척기간 또는 시효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유 발생이 나오면 업무정지가 주어로 돼 있어야 되고 이때는 3년이 뒤에 나와야 된다. 이게 업무정지 시효. 요 규정만 있어요.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요 규정이.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